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전국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요. 지금 한국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 상호간에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만 한창입니다. 글로벌 위기도 지금 정치인들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치권의 주요 발언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 해도 지금 이 사태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어쨌든 갈등을 좀 풀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야당과는 아예 소통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이미 중재자 역할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국가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안 되면 국민이 압박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정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당도 내년 총선 때문에 국민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양보는 아예 안 합니다. 한국당이 제발로 국회에 들어와야 국민 보기에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거든요. 언론도 적당히 도와줄 거고요. 대통령 참모들 한번 보십시오.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직접 SNS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떡하니 올리는 이런 청와대 참모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허수아비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선출직 공직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놓고 중이 직접 제 머리는 깎지 못한다. 또 언제든 급하면은 긴급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정부기관 초청으로 5.18 행사 가는데 눈도 마주치지 말라, 또 악수도 하지 마라, 한국당을 해산해라. 국민 선동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저는 유시민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보지만요. 이런 가벼운 처신 그리고 다혈질의 흥분자라고 딱 그게 유시민의 한계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너는 정치하지 마라 했겠습니까? 유시민의 오락가락하는 이 말번복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들이 하루에 20-30%씩 오르내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곡소리가 대단합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시민이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대선 흥행몰이 시동을 걸었다고 봅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다분히 계산된 정치공학적 시도로 보고요. 또 얼마 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의 4시간 30분 회동. 시끄러우니까 동석했던 MBC 여기자가 자신이 두 사람 알리바이도 증명하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여기자가 참석하기 한 30분 전에 이미 서훈하고 양정철 두 사람은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모두 발언 1분만 하면 자기 철학과 소신을 국민들한테 다 밝히는데 30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국회 정보위원장도 자신이 취임한 후에 단 1분도 국정원장과 독대를 못 했다고 하는데 양정철과 4시간 30분이나 같이 만났으니 그러고도 별 얘기 없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국정원장의 이런 처신, 정보위원회가 철저히 따져야 할 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자들이 움직임 그리고 총선 전략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고 판단하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하고 장관들 미팅도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그 연결선상에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미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 총선의 관건 선거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문재인은 좌파 독재자, 황교안은 독재자의 후예,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을 사이코패스라 수준이라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황교안을 독재 정권의 하수인, 잘들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이 더더 꼬여가는 거거든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노동법 날치기 법안 또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권들이 몰락의 단초가 된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협의는 하되 실행 시기를 좀 유연성 있게 할 수도 있고요. 한국당 대표와 먼저 1대1 독대도 수용하십시오. 야당 지도자의 대통령이 좀 낮은 자세로 대한다고 국민이 비웃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 협조도 좀 구하고 남북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근시안적인 이 참모들에 둘러싸이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을 찾고 있는데 잇따라서 소속 의원들이 말실수로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민주당과 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가장 조용한 말씀이 폭풍우를 몰고 오고 비둘기 걸음으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감정 섞인 이 쫄렬한 말장난으로 언론에 빌미만 줄 뿐이지 무슨 득이 됩니까? 여야 모두 지도자들 말 조심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당 경제관련 협의회 구성을 밝혔는데요. 정당 개혁이 더 시급합니다. 거듭 제가 말하지만 내부 혁신 안 하면 어렵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더 커지고요. 더 경쟁력 있는 인재들 모아서 더 삼고초려해서 모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장관, 차관 또 공기업 사장 자리 등 불출마시켜도 줄 자리가 많이 있어서 불만들이 없을 겁니다. 인물 차출하기도 훨씬 쉽고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야당 신세가 왜 되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세상이 급히 변하고 있는데 혁신 안 하고 기득권들 욕심과 부패로 이 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개혁할 적기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국정원장과 양정철의 이 회동 또 손혜원 사건, 버닝썬 사건 등 만일에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이 지금 한국당처럼 허지부지하게 대응했겠습니까? 공수처법도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더 개혁적인 안을 한국당 국민 앞에 내놓고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도 정말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참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